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시간 전쯤, 네, 정부가 8월 8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단 뭐 골자는 말 그대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점. 최근에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의 핵심 지역, 그리고 경기, 인천, 수도권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 그 심상치 않음이 이를테면 서울의 외곽, 그리고 수도권을 넘어서 또 어찌 보면 지방까지도 들썩일 수 있겠다. 그런 점을 좀 선제적으로 잘 반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대책에서 정말 획기적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말 곧바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좀 강하게 멈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였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대책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좀 요약을 해서 올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편집 없이 그냥 라이브하게 영상을 좀 촬영해서 곧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대책을 정말 하나하나 지금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계략적으로 정부는 어떠한 내용의 보관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 정도의 내용을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8일 부동산 종합 대책. 자, 아파트 가격 상승 급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있다.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는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주관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도 안 사면 나는 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고, 아니다. 정부의 종합 대책을 좀 봤더니 뭐 한 1, 2, 3, 4년 후에는 공급이 많아져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확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제대로 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제 공급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8월 8일 부동산 종합대책은 정확히 얘기하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방점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오늘의 대책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뭐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자, 먼저 오늘 8월 8일 오후 3시에 그죠? 정부 관계자 회의들이 있었죠. 서울 수도권 42만 7천 호 공급하겠다. 특히 핵심은 일명 GB 그린벨트 해제에서 8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시간도 덜 걸릴 수 있겠다. 최소화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 거기다가 3기 신도시 플러스 2만 호 등 21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좀 신속화하겠다. 미분양은 매입 확약 등 해서 21만 7천만 호 조기 착공하겠다. 실제 뭐 서울에서는 미분양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현재 뭐 서울의 매수자 우위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 올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거의 3배가 상승했다. 그만큼 서울에서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미분양은 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반면에 이를테면 광역도시 상당히 좀 어렵다. 특히 뭐 세종, 제주도 이런 곳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또 지방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런 데는 좀 공급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방은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어떤 미분양, 매입 확약을 통해서 건설사들이 좀 원활한
공급을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조금은 좀 잡아줘야 되는, 좀 받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비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빌라, 또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등등이겠죠.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종전 계획 10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 부분은 아파트 가격을 좀 잡는 측면은 조금 약하고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을 좀 막아보겠다. 사실 뭐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어찌 보면 전세 매물이 좀 급감하는 건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전세가를 낮춰주면 아무래도 이제 매매 가격도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부총리, 국토부 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감원장이 함께 모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목 부총리는 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가장 중요하죠.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 이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정말 이대로 이를테면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 잡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확대하겠다. 어쨌거나 공급은 좀 확대하고 대출의 이자는 원래 좀 상승하면 좋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연준이라든지 우리 금통위가 이제 기준금리를 좀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대출의 한도를 조금 축소한다. 또 상환 능력 상당히 좀 보겠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를테면 뭐 신혼부부 특례대출, 다양한 특례대출을 통해서 집을 좀 어찌 보면 약간 좀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박상호 국토부 장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또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빌라를 건축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는 어디여야 할까라고 하는 점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서울 전반적인 그린벨트는 다 좋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강남 3구. 강남 3구 특히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좀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그린벨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린벨트를 좀 대폭 해제하는 것은 좀 어떨까? 그러한 가운데 서울 전역이라면 일단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은 뭐 미분양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 또 서울시장의 역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정비 사업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 그래서 가계부채 좀 줄이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88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대 효과 먼저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자, 국민 선호도 높은 입지. 이게 중요하죠. 국민 선호도 높은 입지에.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 공급을 뭐 이를테면 뭐 강원도에 하겠다. 전라도에 하겠다. 경상도에 하겠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높은 선호도 높은 입지에 양질의 우량주택 21만 호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하겠다. 그래서 신규 택지 서울 수도권 8만 호 신규 발굴을 하고요. 토지의 효율성 제고하겠다 2만 호 플러스 추가 확대, 신축 매입 무제한, 그래서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규 택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우수한 입지의 수도권 신규 택지 8만 호를 신규 발굴하고
지구 지정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특히 이제 그린벨트 해제에서 등등등, 그죠? 예. 그다음에 토지 효율성 제고, 기존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해서 유보지 활용 등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서 2만 호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라고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뭐 아파트 가격보다는 좀 전세가를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정비 사업을 좀 빨리빨리 하자. 예, 신속한 절차.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예, 또 조기 착공 하자.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서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약 42만 7천 호 플러스 알파 우량 주택을 공급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자. 이런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좀만 기다리면 아파트 가격 정상화된다. 언제나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시그널 반드시 줘야만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기를 응원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미 급등한 상태에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모든 정부에서 실패했다. 이번을 통해서 좀 정부를 좀 정부 정책을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많이 내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계부처 합동. 그래서 최근의 동향, 추진 방향, 세부 추진 과제, 기대 효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뭐 국토교통부나 기재부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쉽게 또 다운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의 동향, 주택시장 동향, 가격. 강남 3구, 용산 등 서울 선호 지역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상승해서 2021년도 10월 고점 찍고 급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 음, 어, 조금 더 횡보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곧바로 좀 급반등하는 모습은 좀 약간 아쉽더라. 특히 이제 수도권 선호 지역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오히려 그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세종에 있는 중개업자분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서울만큼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나 그랬더니 세종은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도 핵심이 또 가격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외연을 또 확장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잡아야 되겠다. 지금이 좀 오히려 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 주체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 비아파트 지방주택 매매 시장은 침체되는 차별화 양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택 공급 동향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인허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좀 불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비아파트는 훨씬 더. 네. 착공도 상당히 뭐 좀 개선됐습니다만 급감한 양상이다. 준공보다는 이런 것들이 미래에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불균형 발생했다. 주택 공급 정상화 필요. 그래서 일단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그죠? 이런 시장, 도시형 생활주택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 그런 쪽은 좀 정상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진 방향입니다. 어쨌거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서 우량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자.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인 확대, 특히 도심 내 선호도가 좋은 입지 지역 이런 데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만 한다. 그래서 정비 사업 속도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용적률, 세제, 금융, 다양한 좀 혜택을 좀 주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 추진.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부의 의지대로 그냥 갈 수 있는가. 또 중요한 것은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조금 원활하게 협의해서 또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좀 서로 도와서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것은 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좀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추진 방향. 특히 이제 수도권의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세부 추진 과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가보면 자,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인 확대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하자. 다만 이제 이것은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신속하게 진행될까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어,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해주면 좋겠다. 특히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뭐 내용은 좀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사업 시행을 좀 빨리빨리 관리 처분 여러 가지 이주 착공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주고요. 세제 금융 지원도 좀 강화를 해주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 건축 등 정비 사업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자. 특히 이제 용적률, 요거 좀 추가로 허용을 하자. 조금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것은 좀 어떨까? 너무 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하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이를테면 일산, 고양시, 또 분당 또는 뭐 부천의 중동, 뭐 다양한 곳들, 그죠? 그래서 11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한다. 벌써 이런 지역들이 뭐 좀 들썩들썩 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좀 정비를 해서 새 아파트를 좀 공급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약 22조 원 규모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하겠다. 뭐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한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에 선분양 허용하겠다. 또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조기화 특히 이제 20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해서도 특히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 2 한강 신도시죠. 김포 1 한강 신도시는 이를테면 운양 장기 마상 구례인데 그 위쪽이 이제 약간 통진으로 가는 쪽 그 중간이 김포 2 한강 신도시.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입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 김포 도시철도가 좀 약간 애매한데 5호선 연장 또 다양한 GTX 노선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줌으로써 오히려 좀 입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하겠다. 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요하죠.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서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 추가 공급하겠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선호도 높은 서울 수도권 우수 입지 후보지를 2025년도까지 당초 대비 4배 규모인 총 8만 호 발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투기 방지, 신규 택지 발표 시 서울 그린벨트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겠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이런 거 중요해 보이고요. 자,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로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 점. 자, 그다음에 주택 공급 여건 개선하겠다. 공급 규제 혁파 및 정책 지원 강화하겠다.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손톱 및 가시를 꾸준히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인허가, 착공 등 촉진을 위해서 요즘 PF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PF 사업장 좀 또 도와줄 것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자.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책은 어쨌거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고요. 추후에도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러한 입지가 좋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 또 그것이 계속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이를테면 투기를 차단하는 다양한 어떤 수단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좀 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도 뭔가 좀 딴 것을 하다가 일단 오늘 좀 팔팔 사실상 부동산 종합 대책이나 뭐 마찬가지인 건데 이런 좀 대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8만 호 공급하겠다. 입지가 좋은 그린벨트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서울에서의 핵심 또는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그런 지역들은 언제나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또 시간도 상당히 좀 신속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런 계속해서 공급은 또 공급 나름대로 시그널을 잘 주고 또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또 나름대로 빨리빨리 좀 선별해서 조금 순발력 있게 대책을 내놓는다면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 들썩들썩 급등 충분히 급브레이크 잡을 수 있겠다. 정부에 좀 공신력 있는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정부 대책을 또 웬만하면 좀 신뢰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간에 그죠?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법률적으로 개정돼야 될 것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좀 협조해서 뭔가 뭐가 국민을 위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만 오히려 좀 음,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다. 정쟁을 위한 정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이번 대책이 또 상당히 효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또 다음에 또 많은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면 순발력 있는 이런 유튜브를 한번 오늘 유튜브는 여러분 편집이 없는 거라 바로 촬영하고 곧바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요건 아마 저희 설춘원 캠퍼스하고 경매 탈탈탈 두 군데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